이거는 거기다 내가 뭐 바르는 거예요? 오일입니다, 오일. 스트레스에 좋은 오일. 제가 이게 유튜브 하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보증금 못 내준다. 최고조에 달한 역전세 갈등이라 그래가지고 전세금의 감액 계약이 속출하고 있고 집주인 세입자 간에 첨예한 대립하고 있고 고령층 임대인 내줄 돈 없다. 그냥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감액 갱신 비율이 뭐 40%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난리가 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요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날 기사가 나왔는데 또 하나 기사는 역전세 퍼지는데 패닉셀 없다. 서울의 급매물 사라진 이유. 30일 날 같은 날 시간도 11시, 10시. 그죠? 네. 같은 날 다른 기사가 썼습니다. 다른 기자가. 왜 그럴까? 자, 전세가 이게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역전세 사례입니다. 청담동의 아파트가 이제 93억인데 57억, 40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서초 그랑자이가 30억인데 14억 5천, 15억이 떨어졌고 용산 이천동 LG 한강자이가 33억인데 18억, 역시 15억이 떨어졌어요. 밑에 반포도 13억이 떨어졌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12억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강남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15억, 뭐 20억, 30억 정도 역전세가 떨어졌는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억을 어떻게 내죠? 그러니까요. 네. 20억 통장에 현금 자산이 뭐 100억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역전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직접 한번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 가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배동에 서리풀 입하는 세상인데 전세가 얼마나 변했나 봤더니 지금 현재 전세가는 11억 5천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사이입니다. 11억, 12억, 12억 5천이니까 이 국민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11억 5천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역전세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21년 하반기에 나온 역전세가 또 문제라고 하는데 11억 5천이었는데 2021년도 하반기 금액을 보니까 15억 14억. 그렇죠. 그럼 얼마 내줘야 되죠? 2, 3억. 2억 5천, 3억 5천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역전세가 날린데 이게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봤더니 2021년도 5월 달에 15억에 이미 전세 계약을 했어요. 네. 4월 달에 14억, 3월 달에 15억, 네. 2월 달에 15억, 2월에 13억. 그러니까 지금 2023년 2월, 3월, 4월, 5월이면은 그때 계약하신 분은 2년이 도래해서 재계약이 됐거나 아니면은 역전세가 돼서 돈을 내줬거나 어떤 사건이 터진 상황이네, 그렇죠? 지금 현재 역전세가 터진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터질 것보다 지금 터지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역전세는 이미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자, 어디를 더 볼까요? 여러분들 보고자 하는 아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뭐 네미안? 대한민국 대표되는 아파트죠, 강남에. 네. 이것도 역시 전월세, 국민평형대를 보게 되면 갱신 17억에서 지금 보게 되면 16억 정도예요, 전세가. 네네. 30평대 16억 정도인데 얘가 얼마였나 보자고요. 2021년도 자, 2년 전에 네, 계약할 2년 때 전에 보면은 한참 가야 돼요. 거래가 워낙 많네요. 거래가 엄청 많아요. 뭐 사건 23억, 때문에 20억. 여기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자, 보게 되면 하반기에 19억, 21억 정도에 지금 전세가가 21억, 19억에 딱 두 건 있어요. 네. 올 하반기에. 네. 그러면 3억 차이잖아요. 3억에서 5억. 예. 네. 9월 달에 23억, 23억, 20억이 세 건 있네. 6억. 예, 예. 7억 9월 달에 정도, 6억, 7억 7억 내줘야 되는데, 자, 이게 올 초, 지금 현재 7월 달에 20억이에요. 네. 이건 이미 터진 거죠.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7월 달에 18억. 7월 달에 21억. 그 다음에 쭉 내렸더니, 자, 18억. 그 다음에 올 초에 19억. 5월 달에 21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5억 가까이 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반전세도 많아, 생각보다. 네네. 그리고 15억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는 빚이라는 생각에 전세가가 폭등할 때도 그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전세 놓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19억 5천, 2월 달에. 네. 19억 5천. 1월 달에 20억. 그러니까 하반기에 역전세 터지는 것보다 지금 이미 역전세 터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1월, 2월, 3월에 만기가 도래해서 그게 갱신이 됐든 돈을 내줬든 또는 문제가 발생을 했든 결과적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미 흑석동 한번 볼게요. 흑석동. 네. 흑석 한강 센트럴빌이 아마 네. 제일 세대수는 작아도 기준이 되는 아파트일 거예요. 자, 지금 전세가가 7억 9천 정도 합니다. 얘가 지금 올 초에 거래된 게 또 이것도 거래가 많아요, 생각보다. 자, 2021년도 하반기 보니까 10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12월 달에. 네네. 10억, 네. 10억이면 얼마 내줘야죠? 7억이니까 3억. 2억 5천. 네, 2억 5천. 예, 2억 5천. 9억 8천, 9억 8천. 올 하반기에 2억 이상 내줘야 될 아파트 전세 계약이 되게 많아요, 역전세가. 근데 6월 달에 13억이 있어요.
이건 이미 터진 거야. 그러네요. 예. 그러고 다 6억대 많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12억 또 있어. 5월 달에. 10억 5천.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나 작년 초나 역전세가 터진 물량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지역에 크게 관계없이 이미 이제 1, 2, 터진 3, 게. 4월 달에 네. 만기가 돌아온 아파트들이 이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올 초에 역전세 때문에 금매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역전세 때문에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ING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인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전세가 지금도 물량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라. 저를 기름동 아파트 한번 볼게요. 그럼 기름 내미안 30평대. 네. 자, 얘가 전세가 지금 5억 3천입니다. 자, 5억대 계약이 됐어요. 5억 3천, 5억 5천. 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하반기에 역전세 이제 5억이니까 하반기에 7억 2,500, 8억.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이 5억 5천이 헐쩍 넘는 1억 이상 줘야 되는 6억 5천, 7억, 7억 5천이 3개 있어요. 네. 그 계약된 게 30평대. 그러면 하반기에 2억 5천 정도 예. 내줘야 되네요. 근데 8월 달에 보니까 8월 이전에 네. 지금 8억이 터졌어. 이건 터진 거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네. 8억, 7억 3천. 밑으로 내리면은 7억, 네. 7억 8천 4월 달에. 6억 5천도 1억 이상 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9억이 있네요. 2월 달에. 오, 높게 했네요. 네, 9억이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7억 5천, 7억 5천. 네. 2억 이상 내줘야 되는 게 그쵸. 12월 달에 9억 2,500.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반기에 터지는 것보다 지금 터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역전세가 더 터져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시장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이미 1, 2, 3, 4월에 도래해서 이미 그런 상황들이 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역전세가 터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ING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국토부 장관이 역전세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터지니까 금융 DSR을 완화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일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무정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좀 터지기 전에 좀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꼭 터지고 난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래요. 이 시각 자체가 좀 우리가 현장에서 시장 상황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얘기할 때 느끼는 이 느낌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느끼는 입장들이 너무나 좀 괴리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뭐 가격을 뭐 역전세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힘들어 하면은 이게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거래세가 좀 적어야지 내가 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세금이 좀 적어야지 내가 또 사는 사람도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좀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일정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 활성화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팔리지도 않고 자신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지금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라도 팔렸을 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꽉 잡고 안 풀어주고 있어요.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값 올리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그죠? 거래가 돼서 서로 간에 좀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 팔고 저쪽에서는 살 수 있게끔. 고모님이 딱 그러잖아요. 요즘 상승세보다 규제 완화 중단, 느림보 거부기로 바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고 정책 입안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역전세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최저호가가 뛰고 있어요. 자, 고덕 그라시움도 국민평형대죠. 12억 5천에서 15억으로 뛰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변동률이 20%가 뛴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여기서 가까운 거나 좋은 물건은 15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리센치 같은 경우도 18억에서 21억으로 뛰었고 16%. 트라지움도 뛰었습니다. 15.4%, 17억에서 20억. 잠실 S도 뛰고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도 21억, 23억으로 뛰었고요. 페밀리타운도 14억에서 16억 뛰고 개포자의 프레젠스도 23억에서 26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호가가 이렇게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우리 역전세 걸리신 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은 전세금을 못 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대응 방법이 여걸세를 줘요. 이자. 세입자분들 이자를 주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매로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는 이 금매들이 안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금매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금매들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자분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낮은 금액으로.
이제 매수자들이 사고자 하는 금액은 고점 대비 20% 낮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 10%에서 20% 정도의 박스권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데 역전세가 걸리신 분들은 고점 대비 20% 정도 낮춘 금액에 낮추면 바로 매수자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가 하락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회복세를 좀 더디게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 역전세에 걸리신 분들의 매물들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금매를 사신다고 한다면 역전세가 끝나는 아마 올 말까지가 금매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 단지들이 이게 이제 최저 가격 대비해서 한 8%, 10%, 20% 정도 오른 가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들의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더 다른 지역을 공략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요 그림을 보게 되면 네, 아까 보셨던 데는 상승폭이 20%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몇몇 단지들이 이제 가격 하락폭이 점점 한 자리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서울에서 좀 저렴한 단지라고 하면은 이 서대문구 북가자동 같은 경우는 10억 4천인데 10억 9천이에요. 별 차이가 없네요. 예, 최저점 대비 한 4%밖에 안 뛰었는데 지금 서대문구 이 DMC 쪽이 되게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그 상암동에 되게 15년 이상 된 아파트 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요 위쪽에 8억 8천에 세전역에 아파트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얘가 1억 정도 1억 5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DMCI가 단지도 훨씬 크고 네, 위치도 좋고 완전히 인프라도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거기에 분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9억 5천 10억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는 거의 거저예요. 그러네요. 근데 왜 이게 가격 차이가 나냐면 지금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네, 얘는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살려면 부담되잖아요. 그 차이만큼을 예, 내야 근데 되니까. 거기는 10%만 내 계약금만 걸면은 3년 있다 차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수요가 몰린 건데 실제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전세가 낮을 때 이런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서대문구 쪽이 좀 많이 저평가돼 있고 이제 위로 그러니까 서대문구 지금 DMC 파크뷰 자이도 역시 이제 가격 최하락폭에서 가격대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대 변화가 없는 게 마레프는 워낙 가격 떨어진 것도 없지만 상승폭이 작았기 때문에 마레프는 변화가 없고 지금 반포도 그렇고 이제 도곡동 있죠. 도곡동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싸요. 현재. 얘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쪽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도곡동이에요. 도곡동의 우성미도 성경도 좀 많이 싸고 네, 그 유래에서 도곡 넥슬이라든지 도곡 넥슬도 싸고 이 한티옥 쪽에 이제 개나리나 이제 그쪽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쌉니다. 도곡동이 소규모 단지들도 꽤 있는데 그 단지들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역적인 어떤 개발 호재도 있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리모델링 단지들은 아직까지 좀 약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조금 더 소폭 조정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단지들 굉장히 상급지의 대단지는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렇지 네. 않은 리모델링이나 기타 단지들은 좀 많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최저점 대비해서 10%에서 20%뛴 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그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느리거나 근데 입지는 너무 좋은 곳 이런 지역을 공략하는데 대표적으로 도곡 렉슬이라든지 서대문구 네. 그러니까 DMC 정도를 이제 두 군데 지역을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자, 1기 신도시 곳곳에 이제 리모델링을 본격화한다. 네. 그래서 분당 주변 전셋값은 폭등이 우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 쪽 같은 경우가 리트마을 3, 4단지 하고 이제 3개 단지가 리모델링 이주를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소형 평형대 전세가 이제 다 동나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하락을 걱정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이주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상승으로 전환한 거죠. 이주 있는 쪽을 우리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이런 대표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상가 분쟁 한남 3구역 있죠. 아, 네. 여기가 요번에 가처분 승소를 했어요. 조합이 이긴 거죠. 네, 그래서 가을께 이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가을 정도에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당에서 이 리모델링 이주를 네. 이게 3,000 가구 정도가 해서 이렇게 분당이 난리 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남편 3구역이 거의 세대수가 3,000? 3,880명 정도.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의 일대가 이 전세가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이 서울에 그동안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그 전세가 아마 조금 변동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한남편 3구역 때문에. 그렇죠. 이주가 되면은 거기 살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매가 됐든 또는 임대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 인접해 있는 지역대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에서 갈 수 있는 지역.
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겠죠. 네. 3구역 쪽이 이제 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주변이 워낙 예. 비싼 데가 돼버려서. 예, 3구역이 이제 이사를 간다면 주변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태원 쪽으로 조금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제 빈 곳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후암동 쪽이라든지 이제 원효로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노량진 쪽으로도 일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제 강남 쪽의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네. 그죠? 아, 강북하고 네. 거의 별 차이가 없는 차이가 상황까지 없어요. 만들어졌죠. 지금 네. 예전에는 강북하고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 지금 전세가가 5천 정도 차이 나거든요. 3천 차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3천, 5천이면은 네. 이왕이면 여자분들 같은 또 강남 노망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또 주거 인프라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살기도 좋고. 그래서 요 방배동이라든지 강남 쪽으로 일부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 지금 현재 아파트는 전세가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데 단독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전세가가 지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세가가 한남 뉴타운 이주를 기점으로 해서 요 중심부 쪽은 조금 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 이제 한남 뉴타운 이주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변동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전세가가 변동한다는 거는 매매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이게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 가격이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세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빠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매매 가격도 정상 가격 쪽으로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남 뉴타운의 이주가 시작하면은 대이동이 시작할 거고 이 전세 대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주변의 전세값이 밀려서 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노량진이라든지 기타 지역들에서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그 전세가에 맞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세가가 회복하는 것만큼 매매가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한다면 이 한남타운 전세가 나오기 전에 시작한다고 물론 이게 소송 자체도 웃기게 좀 걸리긴 했어요. 상가 조합은 11명이 건 소송이거든요. 맞아요. 그 11명이 3,000명한테 소송을 걸어서 진행이 못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상가 분양 가격이 조금 약간 이상스럽긴 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용 이제,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이상하긴 불만이 한데,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11명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멈췄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머지는 뭐 공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가면 될 것 같고 아마 올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겨울부터 조금 이제 용산이나 이런 강남 쪽의 어떤 빌라라든지 오피스의 가격이 좀 회복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강남 빌라들을 저희가 요즘 많이 추천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강남 빌라가 너무 싸.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시장이 네.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전세 가격이 왜곡됐고 강북과 강남의 전세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인프라의 차이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조정되다 보니까 강북에 있는 빌라 가격과 강남에 있는 빌라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돼 있어요. 땅값은 3천만 원과 7천만 원으로 되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약간 왜곡되는 시기가 잠깐 동안 있는데 시장은 반드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화될 때를 노리는 그때 타이밍 회복되는 가격에 상승만 노려도 사실은 투자금 대비 수익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전 마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개발 계획까지 있다면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잘만 골라낸다면 좋은 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죠. 제가 그 2005년도에 서울의 이명박 전 시장 네. 대통령이었죠. 전 시장이 뉴타운을 지정을 하면서 강북권에 용산권에 또는 송파 저 구석탱이 거여마천 네. 이런 지역들의 뉴타운 광풍이 일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노후된 지역의 빌라들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강남 쪽에 방 3개짜리 빌라가 한 3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2, 3억 정도. 그런데 이 강북 쪽에 노후된 빌라가 광풍이 불다 보니까 4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강남은 살기 좋고 앞으로 강남처럼 되기 때문에 이 강남을 따라와서 용산이나 이런 데가 비싼 건데 네. 이런 쪽에 강남을 넘어서서 빌라 가격이 4억으로 뛰어버리니까 네. 강남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강남 빌라를 엄청 사준 거예요. 네. 특히 뭐 9억도 사주고 신축도 사주고 네. 2억대 네. 방 3개짜리를 전세 끼면 얼마 들어가요? 얼마 안 들어갔죠. 왜냐면 강남은 개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국 이게 1, 2년 지나서 2008년도 되니까 이 다 따라잡았어요. 강남 빌라가. 강남 빌라 개발 안 되는데 네. 그냥
그냥 싸니까. 강북이 다 뛰고 나니까 싸니까 결국 강남 빌라를 다 와서 그 금액으로 다 사더라고. 방 3개짜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그때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요. 지금은 강북 쪽의 빌라가 엄청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용산이나 이런 쪽의 빌라 가격을 들여다보면은 얘가 왜 비싸? 강남처럼 되니까요.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안 나. 강남은 이미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강남도 개발돼 이제는. 그렇죠. 2006년도에는 강남은 개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재개발이 그때 대치동 일부 지역 거기 조금 하나. 네. 그거 개발 한 해 만에. 그거 요번에 지금 개발하더라고요. 지금 십몇 년 만에. 그렇죠. 예. 근데 대치 1, 2, 3지구. 근데 그 당시에 거기 말고는 아예 방배동도 없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 강남에 단독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개발을 열심히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데 지금도 가격은 또 비슷해.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강북이라든지 북쪽에 짓는 용산에 개발되는 아파트도 지금 현재 가격은 한남터 빼고는 지어봤자 17억, 18억이에요. 네. 그리고 강북 쪽은 더 싸고 13억. 네. 근데 강남은 이 모아주택 20억이에요. 그리고 단지만 좀 크면은 25, 27억.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가격이 똑같아? 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야. 왜? 딱 하나. 아까 처음에 보셨던 역전세 때문에. 근데 이 전세 가격이 회복을 해? 그러면 바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강남을 지금 좀 들여다봐야 되는 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남 쪽을 조금 요즘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